좋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이 소식을 못 들었는지 궁금하네요. 19살 토미 윈디는 스웨덴에서 공부하던 학생으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부바크르 모하메드 아와드, 23살의 수단 국적자입니다. 그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나타나서 구석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토미가 너무 많은 사람을 초대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거기 있던 아이들 중 실제 인종차별주의자는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잠깐만요라고도 말할 수 있었죠. 이 친구는 다른 애들과 생김새가 달라서 눈에 띄는 거야. 야, 너 여기서 뭐해? 누가 널 초대했어?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백인들이 인종차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그들 자신의 몰락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대부분이 떠난 이른 아침, 토미는 잠자리에 들기로 했고 미스터 아와드는 젊은 여성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날카로운 칼로 위협하며 그녀를 욕실로 끌고 가 그녀의 의사에 반해 말로 할 수 없는 짓을 강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일이 있고 난 후 그 남자는 그녀를 잡고 있던 손을 느슨하게 했고 그녀는 가까스로 토미의 침실로 도망쳐 그를 깨우고 도와달라고 애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와드는 피해자를 따라 침실로 들어갔고 토미를 보자마자 자신의 외모 때문에 차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토미가 개입해서 아와드가 그런 끔찍한 행동을 못하게 막으려 한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아와드는 젊은 여성에게 사용했던 칼을 집어들고 토미의 가슴, 등, 목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그리고 토미가 그곳에 누워 서서히 의식을 잃어갈 때 아와드는 젊은 여성을 데려가 그의 눈앞에서 다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도착해 아와드를 체포했을 때 그는 체포되는 동안 미소를 짓고 심지어 웃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가 내러티브에 맞지 않아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모든 일들이 불과 지난 3, 4일 사이에 일어났거나 보도된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모든 보고서를 전부 눈앞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19세 소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주민에게 학교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퀴어스타머가 이 일에 대해 처음으로 글을 올렸어. 내가 며칠 전에 영상 만들었나 싶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나는 그걸 트윗했어. 15살. 15살 영국 소녀가 2명의 아프가니스탄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어. 아니, 남성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13, 14살 소녀들이었어.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들은 또 다른 소녀에게 같은 짓을 다시 했어. 그리고 내 생각에 그래, 나는 그 일에 대해 영상도 만들었어. 그리고 판사는 그들의 법정에서의 좋은 행동에 감사하며 너희는 감옥에 갈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소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는 BBC조차도 그것을 보도했다는 사실에 놀랐어. 소년들에게 성폭행당한 소녀가 BBC에 판사들의 결정이 내 얼굴에 돌을 던진 것 같았다고 말했다. 2명의 10대 소년들에게 성폭행당한 한 소녀가 B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판사가 그들에게 징역형을 내리지 않은 결정이 마치 내 얼굴에 돌을 던진 것 같았다고 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야. 가족과 함께 익명으로 인터뷰한 그 소녀는 판사의 결정이 마치 소년들이 한 일이 옳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이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 모든 일의 의미가 뭐였냐고. 그게 사실이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여성이나 소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나도 괜히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너도 알잖아. 그들은 그냥 풀려나. 그리고 이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 좀 봐. 스웨덴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방금 일어났어.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둔감해진 것 같아. 내가 계속 그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게 내 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둔감해지고 있어. 그렇지 않다면 뭔가 행동을 했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아. 또 다른, 늘 나오는 용의자지.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한 사람이 14살 소녀를 고용했는데 징역형을 받지 않았어. 이제는 징역형조차 받지 않는 거야. 우리 불만은
예전은 형량이 매우 가벼웠다는 거였어. 예를 들어 6개월, 10개월, 길어야 1년 정도였지. 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받지 않아. 그래서 취어 스타머도 그 일에 관여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는 그건 끔찍하다고 말하지. 하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야. 키어 스타머는 그냥 알다시피 정말 역겨운 인간이야. 그가 빨리 망하는 걸 보고 싶어. 그의 정치적 종말 말이야. 사건 세부를 알수록 더 끔찍해져. 비슷한 일이 스웨덴에도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약 6개월 전에 그 사건을 다뤘었는데 그때 판사가 알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았지. 그리고 판사는 알씨가 충분히 오래 지속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분명히 그들을 추방하지도 않고 있어. 내 생각에 그들이 더 가벼운 형을 내리는 이유는 그들을 추방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그게 이유야. 그는 원래 13살 소년에게 살인을 저지르라고 명령했지만 그 소년은 거부했어. 그는 그 후 소년에게 벌을 주기 위해 14살 소녀를 총으로 위협해 유인하고 성폭행했어. 그는 또한 13살 소년에게 굴욕감을 주는 강도 범행을 했고 그 장면이 촬영됐어. 형량이 얼마였을 것 같아? 이제 18살이 된 아프가니스탄 출신 그는 이런 범죄로 처벌받았을까? 내 생각엔 아니었을 거야. 판사는 옷도 잘 입었네. 정장에 넥타이까지 했구나. 잘했어. 라고 했겠지. 그는 범행 당시 17살이었기 때문에 2년간의 소년원 처분만 받았어. 감옥도 아니고 추방도 아니었지. 그는 2022년에 스웨덴 시민권을 받았어. 스웨덴 시민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 범죄자들의 시민권을 취소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 내가 시민권을 받을 때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했고 범죄 기록이 없어야 했어. 그건 호주뿐만 아니라 내 고향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였지. 우리는 범죄 경력 조에서도 제출해야 했어. 그래, 파키스탄에서는 사실 그걸 위조할 수도 있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호주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없어. 범죄 기록이 있으면 범죄 경력 조회서에 다 나오게 돼. 그리고 이민부에서는 미안하지만 돌아가라고 할 거야. 너는 범죄자야. 범죄 기록이 있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어. 이런 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시민이 될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뭔가 크게 잘못됐어?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거야. 이제 이것 좀 봐.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나도 방금 일본에서 영상을 찍었어.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시작됐어. 태국 경찰이 로맨스 사기, 나이지리아인 6명을 체포했어. 인도 친구들은 이걸 러브 지하드라고 불러. AI로 생성된 얼굴과 가짜 영상 통화로 만들어진 조직이야. 이 사람들은 조종사, 의사, 엔지니어로 위장했어. 이게 믿어져? 그들은 의사와 엔지니어들이 당신을 부유하게 해줄 거라며 태국 여성들을 속였고 소포가 세관에 묶였다며 성금 수수료를 요구했어.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오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늘 하던 짓을 했어. 이건 기분 좋은 영상이야. 봐봐. 오. 이제는 그렇게 강하지 않네. 우리 경찰은 왜 이런 걸 못하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봐요. 우리가 가진 증거가 너무 많아서 아무리 회의적인 사람이라도 자기 입장을 다시 생각해봐야 해. 어디를 봐도 어떤 나라를 봐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한 모든 나라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이것 좀 봐. 시리아 이주민들. 여기는 독일이야. 시리아 이주민들. 독일 인구 10만 명당 폭력범죄 용의자 수야. 시리아 출신 사람들 1740명. 아프가니스탄인 1722명. 독일 시민은 겨우 163명에 불과해. 그리고 분명 여기에도 터키인들이 많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거야. 내가 이 통계를 정말 여러 번 보여줬지. 이것 좀 봐.
이건 덴마크였던 것 같아. 이것 좀 봐. 그래, 덴마크야. 만약 우리가 덴마크 토박이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소말리아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20배나 더 높아. 시리아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16배 더 높아. 그리고 이것 좀 봐. 어디를 봐도 항상 똑같은 사람들이야. 소말리아인, 모로코인, 팔레스타인인, 이라크인. 저기에는 파키스탄인도 있어. 보통 북아프리카인이나 시리아인이야. 덴마크엔 파키스탄인과 벵골인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어디를 봐도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것 좀 봐. 한 젊은 독일 여성이 늦은 밤에 아랍계 이주민에게 성추행과 스토킹, 성희롱을 당했어. 끔찍한 영상이야. 이거 들어봐.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내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걸 너에게 말할 수 있는 문구로. 고마워. 내 생각엔 그게 너에게 멋질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집에 가세요. 나 집에 갈 거야. 그래, 너도 집에 가고 나도 집에 갈 거야. 그 여자는 집에 가라고 해. 그는 자러 가냐고. 우리 같이 잘 거냐고. 이 카사노바들.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부드럽게 말하는지 봐. 분명히 그를 흥분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 너희 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봐.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이런 나라들은 원래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였어. 식민지 인도에 살았던 내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지. 할머니께서는 구라이라고, 즉 영국인들이 있을 때는 여자아이가 밤 1시에 길을 걸어도 괜찮았다고 말씀하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치안과 법 질서가 최고였으니까.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파키스탄이 독립하는 것도 직접 보셨고 결국 지금처럼 엉망이 되는 것도 지켜보셨지. 그리고 내가 여기 왔을 때 호주도 아직은 이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진 않아. 나는 여자애들이 뭐랄까, 여학생들이 낮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봐. 그런 일은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 일푸드나 타워 해밀릿 같은 곳에서는 여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여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반 여성들, 성인 여성들도 돌아다니지 않아. 하지만 백인 동네에 가면 더 많은 여성들, 여자아이들과 여성들이 혼자서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어. 하지만 분명히 그들도 표적이 되고 있어. 모두가 그래. 미안. 다시 말할게. 분명히 그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부류에게 표적이 되고 있어. 네가 내 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이것 좀 봐. 그래서 이 독일 여성은 이제 자기 나라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걸을 수 없게 됐어.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절에 익숙하지 않고 안돼의 의미를 몰라. Nein. Kein Instagram. Ich habe kein Instagram. Nicht was? Ich glaube, du wohnst hier nicht. Ich wohne in diese Richtung, wohne ich. Du wohnst da hinten. Ja? Ja? Nein. Ich möchte dir das auch. 여러분,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벨기에 경찰조차도 영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주자들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람들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폭력적인 군인들이라고 믿기 때문이야. 그들은 이런 사람들로 유럽 대륙을 넘쳐나게 했어. 우리가 계속 이 사람들이 전투 연령대 남성들이라고 말했잖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태엽하다고 하지.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토미 로빈슨 같은 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인종차별주의자고 편협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사람들과 그 소위 의식 있는 척하는 바보들. 그들은 계속 말해왔어. 남자들이 먼저 떠난다고. 남자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떠난다고. 아니, 그 사람들은 이 남자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떠난다고 말해.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여자들과 아이들은 어디 있냐?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해. 아니, 알잖아. 그들이 먼저 여기 오고 나중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려올 거야.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왜 그걸 도와줘야 하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